모든 분들의 댁 근처에 그 26곳의 병원이 있을 수는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있기는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비상연락망, 그 나라에서 제공을 해주는 비상연락망을 알고 계시면은 이제 심적으로 조금 안정감이, 그리고 좀 더 준비감이 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기분 좋은 소식으로 영상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 아이가 드디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으아! 네, 확진되고 7일차에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한 건데, 6일차까지는 분유 외에 다른 거를 먹지를 않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는 뉴스인데, 3월 2일부터 영유아, 그러니까 확진이 된 아이들의 대면 진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전국의 모든 병원에서 그런 건 아니지만 26곳의 병원에서 대면 진료 및 입원 진료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런 뉴스가 3월 2일자로 나왔었고요. 그래서 대면 진료가 안 됐을 때에 아이가 확진이 됐던 부모 입장에서는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예전 첫 번째 그 코로나 확진되고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찍었던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 이건 너무 막막하고 무섭고 그런 경험이었기 때문에 대면 진료가 가능해졌다라는 것이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동시에 들었던 생각이, 아직까지는 26곳이잖아요. 전국 전 나라에 걸쳐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댁에서 다 가깝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분들의 댁 근처에 그 26곳의 병원이 있을 수는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있기는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비상연락망, 그 나라에서 제공을 해주는 비상연락망을 알고 계시면은 이제 심적으로 조금 안정감이, 그리고 좀 더 준비감이 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첫 번째로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이제 저희는 확진이 되고 이제 7일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격리 기간도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이렇게 매일매일 겪으면서 뭔가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기록으로 남겨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아이가 3일차부터 매일매일 정말 진짜 맨날 새벽 2시 이후에 열심히 조금씩 촬영을 그날의 기록을 남겼었는데, 그때의 기록들은 다 전제가 대면 진료가 안 된다라는 거를 전제로 기록을 남겼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사이에 내 상황이 바뀌어서 새로 한꺼번에 그냥 다 찍게 되었어요. 어쨌든 첫 번째로 할 얘기로 돌아가면은 이제 그 비상 연락망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확진이 되면 이렇게 문자가 와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문자도 오고, 이제 그 건강 키트라고 해서 이렇게 조그마한 상자도 옵니다. 이렇게 소아용 건강 관리 세트, 이런 상자가 와요. 이걸 이제 언박싱 하려고 안 하고 이거를 그냥 저는 갖고 있었는데, 조금 이따가 언박싱을 해볼게요. 제가 보통은 이렇게 전자기기 제품이나 옷이나 가방 같은 거 하시던데, 저는 이렇게 건강관리 세트 언박싱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저 아까 그 문자 온다고 했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문자가 오는데, 문자 내용이 지금은 좀 내용이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때 버전으로 일단은 공유를 드릴게요. 왜 내용이 바뀌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냐면, 지금은 대면 진료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공유를 해드리면, 상담과 처방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가까운 코로나19 전화 상담 병의원으로 연락주세요. 상담과 처방을 원스톱으로 도와드립니다. 병의원 연락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전국에 7,000여 개 병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문자가 옵니다. 이 문자가 제가 이거를 공유를 여기다 이 영상으로 공유를 해야겠다라고 느낀 이유가 이 문자가 저희 아이가 확진되고 4일째 왔어요. 그러니까 뭐 열이 39도 40도 돼서 응급실에 울면서 전화해가지고 진짜 진료 안 되냐 막 여기저기 난리치고 약간 이 시기가 다 끝나고서는 이런 문자 그리고 이런 그 안내문은 확진되고 5일차에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영상으로 제가 만들어 놓으면 혹시라도 보시는 분들이 생기시면은 이 관련 연락처를 미리 알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찍고 있는데 서치란에다가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이라고 치시면은 지금 현재 위치한 곳 기반으로 이렇게 몇 군데 병의원 연락처가 뜹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화해가지고 도움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가 네 저희가 5일차에 받았던 확진되고 5일차에 받았던 건데 보건의료과 재택치료관리팀에서 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비상 연락망이 있어요. 주간 같은 경우에는 네 아까 제가 그 문자를 받았다는 거 거기다가 연락을 주시면 되고 주말이랑 야간에 진짜 뭐가 급한 일이 생겼다 그럴 때는 동부시립병원 02-920-9147 동부시립병원에 연락을 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 격리에 관련해서 문의가 필요하시면 02-2286-6792 6793 여기까지 전화를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공유드리는 증상이 생기면 119에 먼저 연락을 하라고 하세요. 가만히 있어도 숨이 헐떡거린다. 나아지지 않고 계속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하다. 사람을 못 알아보고 헛소리를 한다. 깨워놓아도 자꾸 자려고 한다. 손톱이나 입술이 창백하거나 푸르게 변할 때 이럴 때에는 119에 연락하시고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임을 꼭 밝혀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대면 진료로 외래진료센터를 이용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에 이동 방법이 보건소 차량으로 이동하실 수도 있고 자차로 이동하실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보건소 이동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02-2286-7938 혹은 7939 번으로 문의해달라고 네 합니다. 대면 진료가 이거는 그 유아랑 다른 것 같아요. 그 유아는 그 26개 병원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거 지금 저한테 온 안내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유아 진료가 아니라 일반 진료에 관한 게 같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대면 진료가 필요하다, 응급처치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이런 병원으로 가라고 17개 병원에 네, 연락처를 공유를 이렇게 주셨어요. 이거는 제가 따로 구글 다구로 정리를 해서 네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구글 다기는 아니면은 이거를 사진으로 찍던가 저희가 지금 하필이면 프린터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스캔이 안 돼서 일단은 화면에 이렇게 보여드리고 구글 다기나 아니면은 네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추가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아용 건강관리 세트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저도 아직 못 봤었어요. 저희가 이걸 받았을 때는 이미 네, 웬만한 게 끝나서 그 의약품이랑 체온계 그리고 자가 검단 키트가 있습니다. 이거를 열면
이렇게 체온계를 어떻게 하면 잘 측정할 수 있을지, 그리고 동봉된 그 약들이 뭔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소아 확진자가 지켜야 될 사항들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재택치료, 공동격리 생활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뭐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들이 간단하게 있고요. 이제 약인데 둘 다 콜데원 약이네요. 예, 약을 이렇게 두 종류의 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체온계도 같이 동봉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19 네, 홈키트? 홈테스트. 네, 홈테스트라고 적혀 있는 네, 이런 테스트기가 같이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되게 꼼꼼하게 챙겨주신 것 같아요. 저거 나중에라도 이렇게 쓸 수 있게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꼼꼼하게 잘 네, 이렇게 약이 동봉이 돼서 배달이 됩니다. 이렇게 전체로 네, 배달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아이가 확진이 되면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좀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느껴졌었는지를 좀 이렇게 공유를 드리려고 해요. 아니면 정말 걸리면 안 되겠지만 진짜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확진자 수가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3월달 그리고 4월 중순까지도 되게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그런 예상들, 그러니까 그런한 예상을 가지는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의 집은 이런 케이스를 겪었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첫 번째로 공유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열만 잡으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끝이 아니었어요. 그거를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첫날에 38도 38.4로 시작을 했고 이틀째까지 열이 계속 올랐어요. 거의 40도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틀째까지 계속 올랐다가 이틀째 저녁부터 내렸어요. 그러니까 37도 밑으로, 그땐 되게 스테이블하게 37도 밑으로 쭉 이렇게 내렸는데, 그래서 그냥 저희는 진짜 빨리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다 끝났다, 빨리 지나갔다, 이제 회복할 일만 남았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3일째랑 4일째 되는 날 저희 아이가 무슨 행동을 보였냐면 바닥을 굴러다니면서 울었어요. 왜 그랬냐면, 본인 아직 영유아니까 본인 아직 의사 표현을 말로 할 수 없는데 몸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몸이 너무 괴로우니까 몸을 처음에는 비꼬면서 울다가 나중에는 이도 저도 안 되니까 그냥 굴러다니면서 울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애 같은 경우는 화가 나도 뭔가 칭얼거리는 일이 있어도 굴러다니면서 울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 아이에게 원래 있었던 행동 패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프면서 처음 나타난 패턴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아파했어요. 그래서 울었다기보다는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는 이거는 비명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소리를 엄청나게 질러대면서 바닥을 계속 굴러다녔어요. 그리고 몸을 어떻게 할 줄 모르면서 굴러다녔어요. 네, 진짜 그때는 근데 응급실은 못 가지 어차피. 그러니까 정말 사람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다가 나중에는 축 늘어졌어요. 거의 뭐 그냥 물 먹은 수건 같은 느낌으로, 진짜 좀 이렇게 확 표현을 하자면 정말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 나중에는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때는
소리도 못 내고 소리 낼 기운도 이제 빠진 거죠. 그게 4일까지의 시간이었어요. 5일째부터는 조금 좋아졌다라는 게 평소처럼 막 뛰어다녔다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비명 지르면서 땅바닥은 구르지 않았고 물 먹은 수건처럼 축 처져 있지도 않았다. 그 정도의 상태가 저희는 5일차였어요. 그리고 그 동안에는 뼈고물도 먹여보려고 했는데 안 먹었고 습도 먹여보려고 했는데 안 먹었고 죽도 먹여보려고 했는데 안 먹었고 분유만 먹었어요. 그래서 분유로 그렇게 거기까지 버텼었고요. 그런 시기로 5일까지가 지나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본인도 좀 많이 자고 그리고 약도 제가 계속 줬었고 하면서 회복이 되고 이제 7일차부터 밥을 먹었고요. 그게 아이의 몸 상태였어요. 그래서 열이 내렸다고 해서 긴장의 끈을 놓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열 내려서 모든 게 다 끝나고 되게 좋은 영유아 아이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 같은 케이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열이 잡혔고 37도 미만으로 스테이블하게 잡혔으니까 이제 다 끝났어 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그래도 7일 정도는 6일에서 7일 정도는 계속해서 약간 긴장한 상태로 아이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의 건강을, 그러니까 보호자의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열이 내렸다고 해서 온전히 마음을 놓을 수가 없고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다른 케이스는 모르겠지만 저희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이가 열이 이틀차 저녁에 열이 내리고 3일차부터는 계속 기침을 했어요. 기침도 하고 자기가 몸을 어떻게 주체를 못하면서 굴렀던 걸 보면은 몸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욱신거렸던 거 진료를 못 봤으니 그러니까 이게 좀 답답한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그게 굴렀는지 몰라서 하지만 비의료인이어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옆에서 그냥 봤을 때는 몸도 욱신거리는 몸살기가 있어서 애가 그랬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그런 몸 상태에서는 잠을 아이가 깊게 못 자더라고요. 그래서 자다가 기침하고 목이 아프니까 본인이 놀라서 깨요. 그거를 수시로 깨요. 그러면 부모님은 잠을 못 잡니다. 보호자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한 3일, 4일 꼬박꼬박 샌다고 보시면 돼요. 그동안에 몸이 축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멀쩡한 사람도 몸이 축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아이는 확진인데 보호자가 음성인 상태에서 같이 격리를 했다. 그런데 옮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래저래 몸이 더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식사를 먹기 싫더라도 식사를 거르지 않고 하시는 게 그리고 물도 많이 드시고 식사도 거르지 않고 꼭 하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4일은 거의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저는 동반 확진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저번 영상도 그렇고 이번 영상도 그렇고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증상이 없어서 몸 상태가 그러니까 아이랑 동시에 확진인 상태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님보다는 그나마 환경이 조금 좋은 환경이라고 하기 되게 단어 선택이 좀
그러니까 제 몸도 막 너무 아픈 상태에서 아이를 돌본 게 아니라 아이한테만 신경을 쓸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동반 확진이거나 아니면은 돌보다가 확진이 되는 경우는, 그리고 무증상이 아니라 증상이 있는 경우는 안 그래도 부모 보호자 몸도 힘든데 아이도 새벽마다 계속 깨면 그건 진짜 건강이 정말 빠른 속도로 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체력 소모가 굉장히 클 것 같아서 주변에 확진되신 분들, 그리고 같이 이렇게 아이랑 같이 계셨던 분들 보니까 입맛이 없었다고, 너무 피곤하니까 입맛이 없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최소 일주일을 버티려면 식사를 꼬박꼬박 하고, 그리고 최대한 잠을 쪽잠이라도 자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식사 같은 경우 정말 시켜서 드시던지, 그러니까 배달 음식으로 비대면으로 시켜서 드시던지 하는 식으로 뭔가 이렇게 보호자의 체력 소모가 나갈 수 있는 그 루트들, 그러니까 뭐 본인 밥을 해 먹는다던가, 뭐 청소를 한다던가, 집안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에너지 소모의 경우의 수들을 최대한 없애야, 최소화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삼시세끼 다 챙겨 먹었고, 안 그러면은, 그러니까 솔직히 진짜 먹기 싫었어요. 왜냐면 잠을 못 자니까 다 귀찮고 다 싫고, 그냥 물만 먹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식이었는데, 그러면은 저까지 체력이 약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삼시세끼를 다 먹었는데, 또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그런 체력은 좀 아껴야 되겠다. 왜냐면 사람이 잠을 못 잔다는 게, 그것도 긴장을 하면서 잠을 못 잔다는 게 굉장히 체력 소모가 크더라고요. 아마 제가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음식을 하거나 뭐 약간 집안일에 들어가는 체력은 아예 쓰지를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확진이 되지 않은 아이의 그 영유아 부모님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은, 이건 진짜 주제 넘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만남은 당분간은 정말 최대한 자제를 할 수 있으면 정말 최대한 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조금 전에도 약간 스쳐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무증상이거든요. 열도 안 났고, 뭐 콧물 이런 거 없고, 목 뭐 없었고, 몸이 뭐 욱신거려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양성인 거를 안 이유는 순전히 저희 아이가 열이 올라서 아이 검사를 하면서 저까지 같이 했던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저같이 무증상인데, 무증상이기 때문에 양성인 걸 모르고 의도치 않게 밖에 이렇게 다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제가 뭐 지구상에 케이스가 한 개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증상 환자분들도 꽤 있다라는 기사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저죠. 그러니까 무증상 양성은 언제 저 같은 아이들이 끼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만나는 분들 중에. 그런데 영유아 같은 주변에 초등학교 부모님, 가 확진이 됐는데 자녀가 초등학생 정도 됐다라는 부모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오히려 본인이 힘들었고 아이는 비교적 수월하게 넘어갔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또 전체는 아니지만 저희 지인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영유아는 약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되게 조심스럽지만, 영유아는 조금 다른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봐요. 그래서 영유아 부모님은 특히 사적인 만남을 조심하시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가 진짜 비명 지르다시피 하면서 굴러다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본 부모의 입장에서 저는 다른 분들은 그런 모습을 안 봤으면 그러니까 네, 같은 부모 입장에서 다른 부모님들은 그런 모습을, 자녀의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확진이 돼서 그러한 모습이 생기는 거를 안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 뭐 개인 영상 찍으면서 보시는 분들의 뭐 사적 만남까지 문하는 거 솔직히 무슨 오지랖일 수도, 좀 정말 속된 말로 오지랖일 수도 있고 신뢰되는 말일 수도 있지만 네, 꼭 공유를 드리고 싶어서 네, 이런 말을 남겨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7일 정도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조금 드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아이가, 이거는 저의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아이가 영상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뭐냐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거실에 테레비도 없거든요. TV를 아예 안 놔뒀어요. 굳이 아이한테 영상 매체를 먼저 보여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지금 26개월인데, 이제 27개월. 네, 27개월인데, 테레비는 보여주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는 애가 너무 아파하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뭐라도 이렇게 정신이 좀 팔려라 라는 생각에서 영상을 계속 틀어줬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계속 틀어줬는데, 이제는 이제 본인이 저한테 이렇게 리모컨을 갖고 온다던가, 아니면은 밥 먹을 때 영상이 없으면 화를 낸다던가, 아니면 DVD를 갖고 와서 본인이 원하는 걸, 이제 취향도 생기셔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걸 저한테 이렇게 갖다 이렇게 준다던가, 또 안 주면 화낸다던가, 약간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애한테 영상 보여줄 때는 일단 급하니까 급한 불부터 끄자란 생각으로 계속 영상으로 시간을 때우자, 이 아픈 시간 때우자는 생각으로 영상을 보여줬던 건데, 이런 네, 부작용 아닌 부작용이 생겨서 그거는 조금 고민이 됐건 같고, 그리고 재활용 이슈도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배달 음식 용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보호자가 체력을 최대한 아껴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 음식을 아예 안 해 먹고 그냥 다 시켜 먹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도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았었거든요. 왜냐면 아이는 계속 울어대고, 아이 식사는 준비를, 그러니까 먹든 안 먹든 먹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저의 뭐 음식까지 준비하거나 그럴 체력은 안 남아 있어서, 그래서 제 딴엔 어쩔 수 없이 변명이라자면, 그래서 배달 음식을 시켰는데, 배달 용기가 굉장히 많이, 한 끼마다 배달 용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어느 뉴스에서 봤는데 그 배달 용기의 재활용률이 50%도 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재택 치료의 또 다른 어두운 면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쨌든 4월까지는 확진자 수가 계속 급증을 할 수도 있다라는 네, 예측들이 있고, 그리고 3월 달에, 그리고 지금 또 날씨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 많이 지쳤기 때문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정말 다들 나가서 즐기고 그러기가 쉬울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를 보시는 분들 중에 영유아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영유아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최대한 이렇게 자제해 주시는 거를, 바깥 나들이나 그리고 사적인 만남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는 거를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경험을 저는 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빌려서, 그리고 이 채널을 빌려서 이렇게 기록을 남기게 됐고요. 그리고 정말 여러모로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왜냐면 사람 수가 이렇게 정말 거의 한 집 걸로 한 집에 확진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여러모로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그 부모님들 그리고 개개인 분들은 다 이 시기를 지혜롭게 지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저의 원래 채널의 목적인 책 리뷰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